강남 재건축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지방 빌딩 한 채의 값과 맞먹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강남 자산가들이 재건축에 목숨을 거는 세 가지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강남 재건축 시장의 현재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2024년 현재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의 평균 시세는 평당 7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음마 아파트는 평당 8천만 원을 돌파했고 개포주공은 평당 6천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자산가들이 재건축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 잔인한 진실은 바로 용적률 게임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죠.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현재 용적률이 150%에서 200% 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면 용적률이 250%에서 300%까지 상향되면서 엄청난 가치 상승이 일어나죠. 쉽게 말해 같은 땅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치동 음마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후 용적률 상향으로 조합원 한 명당 20억 원 이상 이익을 받습니다. 이런 용적률 게임을 하는 자산가들은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두 번째 잔인한 진실은 바로 학군과 인프라의 독점입니다. 이건 정말 복제가 불가능한 자산이죠.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대치동 학원가와 압구정 로데오, 그리고 삼성역 코엑스가 모두 생활권입니다. 이런 입지는 아무리 돈을 들여도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대치동 학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프리미엄이 엄청납니다. 재건축 후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런 입지 프리미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가격은 더욱 치솟게 되죠. 실제로 대치동 음마 아파트 재건축 후 입주 시세는 평당 1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이미 확보된 최고의 입지에 새 건물까지 더해지니 자산가들이 재건축에 목숨 거는 게 당연하겠죠. 세 번째 잔인한 진실은 바로 조합원 지위의 상속 가능성입니다. 이건 세대를 넘어서는 자산이에요.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단순히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거든요. 이 지위는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남 자산가들은 이런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공격적으로 투자합니다. 특히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에 매수하면 가장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개포주공 재건축의 경우 추진위 구성 이후 5년 만에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런 조합원 지위는 일반 분양권과 달리 전매 제한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어요. 결국 강남 재건축은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자산 승계 수단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강남 재건축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물론 진입 장벽이 높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전략을 활용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첫째는 소형 평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에도 20평대 소형 물건들이 존재하거든요. 둘째는 재건축 초기 단계 물건을 노리는 겁니다. 안전진단 통과 전 단계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죠. 셋째는 강남 외곽 재건축 단지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서초구나 송파구 일부 지역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강남 자산가들이 재건축에 목숨 거는 세 가지 잔인한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용적률 게임과 입지 독점, 그리고 세대 간 자산 승계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강남 재건축 투자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강남 재건축은 단순히 돈만 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진입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빠져나와야 합니다. 2020년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기억하시나요? 조합원 분양가가 무려 20억을 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 폭탄을 맞고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평균 7년에서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 사이 금리가 오르고 건축비가 폭등하면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금리 인상으로 많은 재건축 단지가 사업성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재건축 단계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안전진단 통과 직후가 가장 이상적인 진입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도 가격은 아직 폭등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관리 처분 인가 직전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미 가격이 최고점에 도달했고 추가 분담금 리스크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강남 자산가들은 이 타이밍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건축사무소 관계자, 구청 공무원, 조합 임원들과의 인맥이 핵심입니다. 이들을 통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사업 진행 속도와 변수를 미리 파악합니다. 세 번째 잔인한 진실은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재건축 시장은 철저하게 정보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뉩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누구는 10억을 벌고 누구는 5억을 잃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보력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총회에서 어떤 안건이 통과될지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입니다. 분담금 구조가 어떻게 설계될지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의 한 자산가는 조합 임원진과 골프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진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자산가는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 5곳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급매물 정보를 가장 먼저 받기 위해서입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급하게 나온 매물은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합니다. 이런 매물을 선점하는 것만으로도 수익률은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인들은 네이버 부동산과 호갱노노를 보며 투자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산가들은 그 이전에 이미 움직입니다. 정보의 속도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 시장은 정보 전쟁터라고 불립니다. 돈만 있다고 이길 수 없고 정보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와 세 번째 잔인한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진실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강남 자산가들은 왜 재건축에 목숨을 걸까요? 바로 시스템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건축이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진실, 재건축은 합법적인 세금 회피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인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죠. 하지만 자산가들은 정확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이연 효과 들어보셨나요?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순간 세금 부과 시점이 미뤄지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케이스죠. 2020년 당시 조합원 한 명이 15억 차익을 받지만 세금은 나중에 냈어요. 만약 일반 매매였다면 즉시 6억 가까운 양도세를 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다릅니다. 입주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죠. 그 사이 그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복리 효과가 작동하는 거예요. 세금 낼 돈으로 추가 수익을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도 절세 포인트가 됩니다. 조합 운영비, 설계비, 각종 용역비까지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되거든요. 결국 양도 차익이 줄어들고 그만큼 세금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강남 자산가들은 이런 시스템을 20년 넘게 활용해왔습니다.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전문가 팀이 이들을 돕고 있어요. 일반인은 접근조차 어려운 고급 정보와 전략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1가구 1주택 문제도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이 있거든요. 관리 처분 인가 후 3년간은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집을 사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대치동의 한 자산가는 이 방법으로 세 채를 동시에 보유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하나, 일반 주택 두 채를 합법적으로 가진 거예요. 세금은 1주택자 수준으로만 냈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허점이자 기회인 거죠.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이런 전략을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어요. 상담료만 수천만 원이지만 절세 효과는 수억 원에 달합니다. 강남 자산가들에게 이 정도 비용은 투자일 뿐 지출이 아닌 거예요. 결국 정보의 격차가 부의 격차로 이어지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시스템 게임이에요. 이 게임의 룰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승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재건축의 세 번째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전 전략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남 재건축의 숨겨진 진실들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진실이 아직 남아있죠. 바로 이 게임에서 살아남는 자와 탈락하는 자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세 번째 잔인한 진실, 정보 격차가 만드는 부의 양극화입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누구는 20억을 벌고 누구는 5억만 버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입수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강남 재건축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정보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부동산 스터디 모임, 동호회, 학부모 모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가 흐르죠. 이런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최소 3개월 빠르게 움직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소식도 공식 발표 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루머, 조합원 분위기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죠. 실제로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먼저 안 투자자들은 조합원 지위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반면 뉴스로 접한 일반인들은 이미 가격이 30% 오른 후에야 알았죠. 더 무서운 건 이 정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남 자산가들은 전문 리서치 업체까지 고용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월 200만 원씩 내고 프리미엄 정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재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성향까지 분석합니다. 어느 구청장이 재건축에 우호적인지 반대하는지 미리 파악하죠. 심지어 정치권 인맥을 동원해서 규제 완화 시점까지 예측합니다. 일반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레벨의 정보 게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공식 정보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재건축 현황, 각 구청 도시계획과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둘째, 해당 지역 부동산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거주자들의 생생한 정보가 올라오는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셋째,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단지 주변 공인중개사 서너 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세요. 그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와 실제 거래 동향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보 격차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냉정한 진실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자신의 투자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려 하지 말고 확실한 기회만 잡으세요. 재건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최소 5년 이상의 마라톤입니다. 조급하게 움직이다가 고점에 물리는 것보다 천천히 가는 게 낫습니다. 강남 재건축의 세 가지 잔인한 진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이 게임의 룰을 알았다면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할 차례입니다.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분석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